요새 모의고사 계속 보고 계실 텐데 계속 시험 칠 때마다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그대로다 보니까 뭔가 공부하는데 변화가 없으니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막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험지 문제지 막 찢어버린 적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죠. 근데 공부가 하루 안 되면 차라리 오늘 하루라도 제대로 쉬면 되는데 쉬면서도 죄책감 느껴지고, 근데 그게 좀 이어져 가지고 한 며칠 가면 며칠 날리기도 하고, 이 소중한 시기에 더 스트레스 받죠. 더군다나 좀 있으면 수시원서 쓰기도 하는데, 수시원서 쓰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좀 느껴지죠. 최소한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가고 싶은데, 서울권 안에는 그래도 좀 쓰고 싶은데 막상 쓰면 너무 상향이고 진짜 지방대는 가기 싫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 현실 성적과 그 괴리 때문에 분노도 생기고 성적도 그대로고. 솔직히 열심히 하신 분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열심히 안 한 사람들,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 큽니다.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안 하면 더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해보긴 해봐야 되잖아요. 너무 그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막 뭔가 죽여버리고 싶고, 진짜로. 또 근데 그 대상이 나한테 화가 나니까 나를 죽여버리고 싶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막 들기도 하실 겁니다. 단지 그냥 공감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 수험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 다 실패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고, 지금 시기에 상담을 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올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실패했던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근데 저런 인간도 저런 생각 가지고 좀 버텨냈구나 라는 위안과 좀 조언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하루라도 좀 더 버티고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실패했다는 게 8번 정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3번 봤었고 삼수생이었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 회계사 시험, CPA 시험이라 불리는 시험을 5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생활을 성공해 보지 못했죠. 근데 또 운 좋게도 같이 공부했던 환경에 성공한 친구들이 있는 환경에서 좀 공부를 했어요. 재수나 삼수할 때는 그 당시에는 강남대성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강남대성이라는 학원이 재수 학원 중에선 입시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삼수했던 반에서 70명이 한 반이었는데 10명이 서울대 법대를 갔었습니다. 7분의 1이 갔으니까 되게 공부 잘하는 집단이었겠죠. 그 속에서 실패를 해봤었고, 회계사 시험에서는 물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집단 자체가 수능보다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집단이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시반이라는 곳에서 합격률이 좀 높은 곳에서도 성공한 친구들을 좀 많이 봤었고, 학원에서도 종합반이란 곳에 회계사 시험도 재수생처럼 종합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좀 오래 공부를 해봤었고 하면서 붙어나간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랑 가장 큰 차이가 지나고 나니까 돌이켜보면 뭐였냐면, 어느 순간 힘들 때 한결같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실패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힘든 시기가 비슷하게 오기 시작하는데 좀 편차는 그때 다 포기합니다.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포기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재수할 때나 삼수할 때나 한결같이, 저는 고향이 청주인데 서울에서 고시원 살기도 했었고 학사라는 공간에서 살기도 했었고 친척집에서도 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서울에 타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그 모의고사 성적이 내 목표와 괴리가 큰 거예요. 저는 목표가 항상 되게 높았습니다. 친척 중에서 서울대 법대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롤 모델이었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렬해서, 현실 성적이랑 별개로 나는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갈 거야, 이게 되게 강했습니다. 현실은 전혀 아니죠. 9월 평가원까지 보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 기적, 드라마가 필요하잖아요. 학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고향을 내려가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를 실무 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수학도 어떤 식으로 하고, 인강 끝내고. 당시엔 서울대 가려면 국사가 필수였는데 국사도 인강 어떻게 듣고 몇 회독하고, 말도 안 되는 완벽한 계획을 짜죠. 하루 이틀 정도는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라도 계획이 뭉개지면 완벽한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며칠 좀 날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이상조차 무너져요. 포기하게 됩니다. 저 한결같이 이런 친구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진짜 이대로 준비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엔 진짜 다시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삼수생이 되니까 이제 내년이 없어요.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때려치고 싶다. 시험 끝나면 놀고 싶다. 그냥 빨리 놀고 싶다. 당시에 저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고등학교 내내 했었는데, 빨리 시험 끝나고 리니지나 하고 싶다, 이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끝나고 성적이 개판이었는데 그냥 마냥 리니지 게임하고 좋았어요. 몇 달간은. 그게 단순히 수험생활 뿐만 아니라 회계사 시험도 연결되더라고요. 까마득하게 수험생활 있고 군대 갔다 와서 나이 먹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때도 그 학원을 종합반이라는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입시 설명을 하는데 한결같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과목에 대한 수업 설명보다 야 와가지고 이 종합반만 끝까지 제발 버텨라, 나간 애들 다 떨어졌다,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래 뭐 버티는 게 뭐 어려워,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냥 수업해주는 거 가만히 잘 듣고 복습하고만 하면 되지, 그 단순한 거 하래요. 근데 정작 시험이 다가오니까 밀리고 결석도 하고 막 퍼진 날도 있고, 더군다나 성인이니까 술 마셔서 다음날 뭐 제대로 못 일어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역전이 필요하죠. 똑같습니다. 역전이 필요하죠. 독서실 가가지고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효율적으로 인강 듣고 완벽하게 좀 공부해야겠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 시험 다가오면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좀 쉬고 싶다.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힘듭니다. 사실 오히려 열심히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열심히 한 시기가 오히려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종합반 또 가서 똑같은 거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5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끊어야 되는데 올해도 수업하다 보니까 강사도 성적표가 있어요. 여러분은 시험 보면 성적표 받잖아요. 강사는 강의평가랑 학생 수가 성적표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1등이라는 1타 강사분이 학생 수 가장 많은 사람이 1타 강사잖아요. 저도 현강의 학생 수의 성적표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목표로 했던 성적이랑 실제 성적표랑 저도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그래서 막 시작하기도 하고, 유튜브도 사실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일반인 기준으로 1000회에서 10,000회 정도는 나와야 된대요. 근데 저는 1000회에서 10,000회도 아직 안 나오니까 내가 무슨 미생물 아메바인가? 병신인가? 난 일반인도 아닌가? 진짜 평소에 욕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진짜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씨발 진짜 X같네, 내가 병신인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다. 나 왜 이렇게 하찮지? 못났지? 나는 수험생 때부터 항상 실패했고 회계사 시험도 못 붙었고, 강사? 근데 강사하면서 너무 만족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큰 학원에서 고3 수능 강사까지 데뷔까지 했는데 와보니까 역시 난 병신이야.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주변에 지인인 원장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좀 그게 너무 큰 위안이 됐고, 그때부터 그 한마디로 버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힘들어하는 시점을 내가 강사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다 똑같이 느꼈다.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갔다. 거꾸로 생각해봐라. 네가 힘들면 힘들수록 남들도 당연히 똑같이 그 시기에 힘들고 거기서 남들 다 떨어져 나간다.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라. 네가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너는 가만히 버티기만 했는데 알아서 떨어져 나가서 네 등수 성적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엄청 큰 위안이 됐고, 지금도 사실 힘들 때, 오늘도 굳이 쉬는 날 나와서 유튜브 찍는데 이 얘기 하려고 찍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네가 성적 안 오르는 시점, 국어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벽이 한 단계 있거든요. 저는 그 벽이 성적대가 낮으면 보통 3에서 2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진동하는 시기에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 본질적인 1로 올라가기 위해선 말 그대로 피지컬적인 독해력이 좀 확 튀어야 되는데 그 벽이 있어요. 임계점을 뚫어야 확 올라가요. 그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거기서 포기하고 떨어지죠. 근데 이게 국어에 방금 독해력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목도 다 비슷한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부 전체? 전 인생 전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성장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떤 벽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취했을 때는 그게 나의 든든한 벽이 돼주는 거고 나의 방어막이 돼주는 거고, 왜 남들도 똑같이 어렵고 못 넘어갈 테니까. 대신에 나도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서 버티면 되겠구나, 이것만 넘어가면 성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버텨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만약 계속 똑같다 싶으면 당연히 해결 방안도 찾아야죠. 세부적인 영역별로 또 시기별로 어떤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저도 꾸준히 저도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영상도 찍고 조언도 해드리고 막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좀 많이 힘들면 남들도 똑같이 힘들구나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큰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남들도 여기서 어렵다, 다 힘들다, 다 포기하겠지? 병신들아, 니네 다 포기해라. 나는 끝까지 파고낼 거다. 수학 한 문제 안 물리면 끝까지 씹으면서 병신들 너네 이거 끝까지 못하겠지? 난 해낼 거야. 독서, 과학기술 개 어려워, 개빡치고 막 이해가 안 돼. 열받는 상태로라도 나 이거 뚫어낼 거야. 너네 다 못할 거 아니야. 너네 다 여기서 포기해. 나는 할 거야. 이런 마지막 도끼 가지고 조금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내년엔 다시 잘할 수 있겠지?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또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만 버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하기만 해도 상위 몇 %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끝까지 그냥 완수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제 말이 위안이 되고 하루라도 좀 더 버텨내면서 오늘 이 영상 하루라도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점이나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그런 거 참고해서 저도 영상도 찍어보고 제 경험이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답글로 달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